자, 이제 네 번째 항목 보겠습니다. 4번 항목은 캐리지, 운송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캐리지를 운임이라고 해석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운송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엑스웍스는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에도 물품을 그냥 매수인에 처분해 두면 되니까 운송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죠. 자, 근데 엑스웍스의 before를 보시면 운송 조항을 보시면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도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물품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해야 합니다. 체결해야 하는데 이게 매도인에 대한 의무이냐?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도를 받았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물건이고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매도인한테 운송계약을 체결해 줘야 한다. 뭐 의무로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운송을 마련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이다. 영어 표현으로 up to the buy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수인이 알아서 할 일이다. 매수인이 알아서 할 거니까 매도인한테 의무는 없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이게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에서 엑스웍스에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맞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가 있으면 거기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건 매수인이 되죠. 그런데 매수인, 엑스웍스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어야 한다. 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운송계약 체결에 의무가 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매수인이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매도인에 대한 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경우에는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그걸 요청한다고 하면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의무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규칙 살펴보겠습니다. F규칙에서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는 거죠. 자, 근데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원칙인데요. before의 두 번째 내용 보시면요. A4에 따라 규정된 바에 따라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F규칙에서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매도인한테 운송계약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하면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일반적인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하는 필요한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정보 제공해 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시면요.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매도인이 F규칙인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예요. 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겁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 이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해 주더라도 그 운송계약이 잘못되는 데 대한 위험 부담은 매수인이 하는 거고요. 운송계약에 필요한 비용, 운임 같은 것들도 다 매수인이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은 이런 경우에 F규칙에서 자신이 운송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매수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냥 운송계약을 대신 체결해주는 심부름 정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통상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이걸요. 인코텀스에서 쓰고 있는 표현은 아닌데 무역실무 책들에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운송특약부, 특별히 더 약정을 한 F규칙에다가 운송특약부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뭐 운송특약부 FOB 이런 표현을 쓰면 원칙적으로는 매수인이 배를 보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부탁하고 그걸 매도인이 이제 받아들여서 둘이 합의를 해가지고 매도인이 매수인 대신 운송계약을 체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수출국에서 부터 물품의 운송을 시작해야 돼요. 뭐 내륙에서 시작하든 운송인으로부터 시작하든 배로부터 시작하든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수입국에 있는 매수인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에서부터 운송을 시작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엔 정보가 부족한 경우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사는 것.
하고 미국에서 누가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비행기표를 사주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내가 나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면 되니까 시간 이런 거 보고 이렇게 예약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로 도착을 한대요. 인천공항까지 오시면 되는데 어디 사세요? 뉴욕 사세요? 시카고 사세요? 그럼 어느 공항으로부터 저기 비행기표를 사야 되지? 몇 시에 사야 되지? 이런 거를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F 규칙에서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기가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고 하면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해 줄 수도 있다. 자, 당연히 합의가 있는 경우니까 매도인이 싫으면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하면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해 준다. 이 정도까지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 규칙에서는 이제 매도인이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래서 매도인이 인도 장소부터 그 인도 장소에 합의된 인도 지점이 있는 데는 그 지점으로부터 요거는 일단 빼놓고요. 지정 목적지까지. 그다음에 합의가 있는 경우는 지정 목적지 어느 지점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하여야 한다. 여기에 나오는 조달이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인도를 직접 하지 않고 조달하여 인도할 수 있다. 그 조달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C 규칙에서 인도 장소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도 장소가 표현이 된다 그랬죠. CPT 뒤에 뉴욕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뉴욕이 인도 장소가 아니라 그랬어요. 목적지라 그랬어요. 인도 장소는 모릅니다. 매도인이 결정하면 되는데 그 인도하는 장소를 매수인이 꼭 알고 싶다라고 하면 별도로 합의를 해서 인천공항으로부터 부산항으로부터 이렇게 인도하라라고 별도의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하면 인도지는 매도인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고 그 뒤에 써 있는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매도인이 체결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이 받을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 굉장히 기억이 안 나는 표현들입니다. 통상적인 조건 이렇게 돼 있어요. 특별한 조건. 아주 이상한 운송계약도 아주 제일 싸구려 운송계약도 아니고 아주 제일 편리한 이런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조건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라. CPT와 CIP의 표현이 조금 다른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C 규칙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운송계약의 내용은 통상적인 조건이다. 이런 정도로 규정되어 있다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앞에서 우리가 인도 규정에서 봤듯이 어떤 지점 합의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런 인도 지점을 선택해서 거기서부터 운송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 규칙입니다. D 규칙에서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매도인이 그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인은 의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